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정말 비디오를 켰어요. 제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았죠. 제가 정말 한 2주 전에 찍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려고 이제 비디오를 켰어요. 지금쯤 그래서 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어떤 확실한 어떤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걸 찍었죠. 근데 그것도 섣부른 결정이었고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짧은 유튜브에 쇼츠로 많이 다녔던 나왔던 것 때 저는 그 드라마를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진 않았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 회사는 정글인데 밖은 지옥이야 나오지 마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지금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일이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생겨도 뭐 예를 들어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되고 또 작은 일이 생겨도 뭐 어카운턴트 그 회계사분들한테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이라는 어떤 되게 안정적인 어떤 좋은 곳에 있던 뭐 세장이라는 표현하면 좀 그렇고 되게 좋은 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제목이 지은 것처럼 내 인생처럼 망가지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폭망해가고 있는 캐나다 경제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제 인생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건 너무 좋죠. 많은 걸 배우는 건 좋은데 이걸 통해서 내 인생까지 침몰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저도 이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인생의 위기와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가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확 압도적이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하나가 압도적이지 않아. 되게 얼추 비슷하게 오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내 인생의 기회를 빨리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이 위기가 더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뭐 상대가 죽든지 뭐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자꾸 오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참 쉽지 않구나.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뭐 그런 몇 주간의 어떤 경험이었어요. 또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 계속 막 목소리 작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볼륨을 높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기사가 지금 돼 있는데 이 기사로 먼저 됐으니까 이미 미리 하죠 뭐. 자, 고달픈 렌트 사례 내 집 마련은 먼 꿈이다. BC주 얘기예요. 자, 비싼 임대료. 근데 거기에 연봉은 또 낮아. 이민자들 특히 그렇죠. 이민자들 특히 그래요. 집값은 또 높아.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의 주택 소유율은 10년간 3%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다 읽어보니까 그 BC주보다 가장 주택 소유율이 낮은 곳은 헬리팩스래요. 헬리팩스는 58.6%, 그러니까 60%가 좀 안 되죠. 근데 여기 어디야? 지금 뭐 BC주 같은 경우는 62%, 생각보다는 높았어요. 저는 그 62%나 가졌네. 근데 끝에서 꼴찌 두 번째인 거예요. 헬리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택을 사서 사느니 차라리 렌트하는 게 어쩌면 리스크가 낮을 수도 있죠. 지금은 아닐 텐데 옛날에는 좀 그랬죠. 근데 지금은 지중해 해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땅값 뭐 집값도 싸고 그러니까 차라리 집을 사서 집값이 떨어지느니 렌트를 사는 게 뭐 리스크가 적은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비시즌은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주값은 계속 올라가고 집에 대한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허들이 높아져 집을 사는데 허들이 또 높아진 상황에서 집을 갖고 있는 집이라는 자산을 소유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산을 물론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뭐 계속 오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산을 소유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더 그만큼 소유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캐나다 6대 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인구 급증,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 이거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집을 소유하는 게 더 뭐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비교적 최근에 작년까지 지난 3년을 조사해 보니까 밴쿠버 인구가
12.2%.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10% 넘어갔다는 거는 인구 폭발이 된 거예요. BC주도. 캘거리는 무려 15.5%. 어마어마하죠. 아까 위에 했던 헬리팩스도 무려 10% 이상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는 인구 증가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한번 들어온 인구는 뭐 나가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주택난을 이미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뭐 빨리 집을 사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앞으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예상이 되지만 좀 더 늦게 사야 되지만, 그죠? 지금 집값들이 좀 나름대로 좀 조금 떨어진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떨어지니까. 근데 또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또 트럼프 변수입니다. 트럼프 변수. 관세에 대한 변수가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관세는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중소기업 벌써 피해를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물론 천차만별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스몰 비즈니스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기사를 중간에 보시면 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대비가 안 됐다. 미국 이런 관세에 대비가 안 됐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누가 이 트럼프가 이런 미친 짓을 할지를 예상을 했겠어요, 도대체. 도대체 옆에서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런 난리를 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하지만 트럼프가 와서 BC주 같은 경우는 좋은 일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준비가 안 돼서 못했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경제 얘기를 그냥 얘기하려고, 제 인생과 대비해서 그래서 좀 망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이 들어서 했지만, 망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캐나다 망하지 않을 이유는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관세가 되니까 이 중소기업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인력 및 영업 시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작은 일에도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카운턴트한테 변호사 돈을 내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전문 지식이 없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수 때문에 캐나다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 뭐 정말 여러분 이런 뉴스는 너무 많이 더 깊은 얘기는 아니고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와중에 BC주 최저시급은 45센트가 오른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 이런 변수가 생겼는데 최저시급도 올라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연동을 해놨대요. 법적 의무화로 2.6%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이런 최저시급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오르긴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유당 지지율이 급등을 했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왜냐면 옆에 트럼프가 나타나다 보니까 트럼프와 싸울 수 있는 어떤 보수당이 좀 더 캐나다 우선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당이 지지율이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도 뭐 공과가 다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이번 얘기했지만, 그나마 트럼프가 잘했던 거는 반중 라인에 잘 서서 반중 정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도 중국한테 무역 보복을 여러 번 당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잘 했다. 그런 면에서는 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보수당이 되더라도 미국 트럼프와 발 잘 맞춰서 반중 전선만 잘 서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떡거물들이 많이 있어서 캐나다 경제가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보수당이 정권을 잡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런 임금 인상을 막는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저 알버타주 살 때, 알버타주가 기업 스몰 비즈니스 할 때 좀 좋은 면에 할 때 최저시급이 낮다가 나중에 NDP가 잡으면서 최저시급 확 올렸거든요. 근데 다시 보수당이 잡으면서 지금 최저시급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시급이 알버타주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주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연방정부가 정권을 잡거나 BC주도 보수당이 잡으면 아마 시급을 좀 올리는 걸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BC주의 그 NDP 정부가 1,000불씩 신용품 지원금을 준다 했다 공약을 취소했대요. 작년에 이제 이거를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굉장히 좀 뭐 경제적으로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 확 들어다 보니까
옛날에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늘 이제 비난했잖아요. 이런 미친 이거 우리 다 텍스로 지금 해가지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 입장이 달라지고 태세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주기로 했으면 줘. 왜 공약을 왜 깨? 1,000달러 가정당 1,000달러 가정당 1,000달러 받으면 그래도 최소한 식료품으로만 쓰면 그리고 3개월 정도는 3개월 너무했다. 3개월은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두 달은 쓸 수 있는 식료품만으로만 쓰면 하는 돈이 아닌가?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왜 이걸 취소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BC주 입장에서는 여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강도 긴축 재정을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잘한다고 봐야죠. 이런 일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옆에 이제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NDP가 되든 누가 됐든 어쨌든 캐나다가 잘 살게 BC주가 잘 살게 해야 되니 우선적으로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 서비스 부분에는 고용을 동결할 계획이다. 그리고 의료 종사자, 교도관, 사회복지사 같은 특정 핵심 일자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직장들은 뭡니까? 의료 종사자, 교도관, 사회복지사 이런 애들은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그 경제에 상관없이 직장의 안정성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근데 나는 왜 의료 종사자인데 직장을 이 시점에 때려치고 나왔을까? 정말 인생도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저의 선택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돌아가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에 한번 지금 패를 던졌는데 지금 뭔가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 무슨 강을 옛날에 그 시저가 한 얘기했죠. 무슨 강을 건넜다 그 표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강을 돌아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BC주의 주택 거래가 증가세라고 합니다. 지금 1월 달이 좀 넘었는데 2월 달 중순이네 벌써. 주택 거래가 얘기했죠. 근데 더 좋은 건 평균 가격은 하락했대요. 바이어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죠? 어폴더빌리티가 지금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는 떨어졌고 그리고 그 매물이 27%가 급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도 많아졌어요. 선택지도 많은 상태에서 이러면 뭐가 됩니까? 딜을 하기가 좋죠. 그 어떤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1억이 낸다. 그 뭐 1밀리언짜리 집이 있다. 근데 똑같은 조건의 집들이 비슷비슷하게 있을 때 뭐 여러 집주인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나 얼마 좀 깎아줘. 그러면 당장 살게. 나랑 당장 계약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 집이 내가 쏙 마음에 드는 집이 아닐 수는 있겠죠. 나는 A라는 집이 제일 좋았는데 그래서 A, B, C한테 이런 오프를 던져봤는데 B가 억셉했어. A를 사고 싶어. 그러면 뭐 제값 주고 사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떨어지는 가격이 그래도 메리트가 있으면 내가 마음에 조금은 안 들지만 그래도 B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뭐 바이어의 선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지 않았나. 특히 봄에는 지금 이렇게 대신에 이제 사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관세 위협이나 어떤 변수에 취약한 직종인 건가? 취약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런 뭐 국제 정세나 이런 미국의 위협에 상관없이 내 직업의 안정성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요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집을 샀다가 집이 나중엔 집 때문에 이제 인생이 좀 고달파지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잘 생각을 해보고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준비된 바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나마. 근데 집값이 폭락할 거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사면 안 되겠죠. 그죠? 나중에 사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활기가 뛸 가능성.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했고 가격도 좀 떨어졌대요.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많고 시장이 그냥 어떻게 보면 북적북적되고 분위기가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럴 때 제일 좋은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들이겠죠. 왜냐하면 많이 물건이 나오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니까 부동산 업자들이나 은행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대충 대략 둘러본
저의 인생과 캐나다 경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비가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눈보다는 비가 그래도 좋기 때문에 봄이 오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몸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